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카페 공중개사 땅사고TV의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인데요. 좀 부동산하고 제 상관없는 기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제목은 60대 은퇴자 소득은 국민연금 뿐인데 집 팔아 건보료 내라는 건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이 건보료를 제가 얘기를 하냐면 직장인들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건보료 고민을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상가도 사고 이렇게 아파트도 사고 뭐 이런 거 할 때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50대 60대이신 분들이 캔슬이 걸리는 게 뭐냐면 살려다가 이렇게 안 사버리고 하시는 게 이게 그냥 건강보험료라는 거야. 자기가 직장 생활을 안 하는데 건강보험료 왕창 두드러 만나는 거지. 내가 이거 부동산 샀다가. 그러고 내가 남편이 예를 들어서 직장이 좋아. 그래서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사. 그러면 남편이 지금 뭐 40대나 50대나 이러기 때문에 급여 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걱정을 안 해. 근데 상가를 사거나 뭐 오피스를 사거나 아파트를 사는데 월세가 들어와. 그러면 남편의 연봉이 예를 들어 6천이야 8천이야. 근데 거기다가 또 상가 소득이라든지 뭐 다른 거 소득이 3천이 더해져. 그래서 세금을 또 폭탄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가정주부인 부인 명의로 상가나 오피스텔의 아파트를 살까? 그랬더니 부인이 다시 이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거기서 또 걸리는 게 뭐야? 건보료야. 이게 돌아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지금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예요.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를 좀 싫어하죠? 좀 까는 그런 기사겠죠? 지금 밑바탕 페이스에 그게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안 들어가져 있으면 말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항상 좀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아요. 봐볼까요? 일단 논조부터 보면 들끓는 건보료 아우성, 상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계속 내보내는가 봐요. 보험료는 계속 오를 텐데 불만 속출, 소득 없는 만성 질환자도 건보료. 그 다음에 농어민 부가체계 개편으로 건보료 27만원에서 40만원 오른 농민. 농장 공시지가가 올랐을 뿐인데, 그 다음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 자, 공적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재산세, 부동산 가세 표준. 자, 2018년 6월 이전에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소득 등 세 종류 소득 중 하나가 연 4천만원 초과면 제외. 이렇게 잡혀졌네요. 근데 2018년 7월 이후는 1단계 개편 때는 세 종류 소득 합산에 3,400명 초과된 제외. 2020년 7월 이후는 2단계 개편에는 세 종류 소득 합산에 2천만원 초과대 제외. 이렇게 되어졌고요. 재산은 피부양자 요건 강화인데 2018년 6월 이전에는 9억 원 초과대는 제외. 5,400만 원대 2018년 7월에 5,400만 원대 제외하고 동시에 연소득 1,000만 원 초과대 제외. 2020년 7월 이후에 2단계 개편을 하는 3억 6천만 원 초과대 동시에 또는 연소득 1,000만 원 초과대 제외. 피부양자 형제자매 인정. 2018년 6월에는 형제자매도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형제자매 제외. 단 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소속 재산 기준 충족대 인정. 그 다음에 한시적이나 2018년 6월에는 없었고 2018년 7월에도 없었네요. 근데 이제 2020년 7월 이후에는 1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탈락자의 건보료 30% 경감 폐지. 그 다음에 공적연금 소득부과 비율을 상향을 시켜가는데 2018년 6월에는 20%, 2018년 7월에는 30%, 2022년에는 7월에는 50% 이렇게 부과하고 있네요. 결론은 뭐죠? 건강보험료를 왕창 뜯어내겠다. 이거예요, 이거. 근데 왕창 뜯어내겠다는 그 근거는 뭐겠어요?
지금 뻥뻥 퍼주고 있잖아요. 벌써 건보료 건강보험공단이 뭐 적자가 지금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곧 거덜 날 것 같다라는 그런 거죠. 뻥뻥 퍼졌으니까. 특히 그래도 한국민한테 뻥뻥 퍼주는 것은 내 이해가 되겠는데 그 외국인 근로자한테 뻥뻥 퍼주고 그 단기 체류자들 그 다음에 그 외국인 근로자 왜 부모들한테까지 퍼줘야 되는지 보고 있으면 열받아. 내가 건강보험료 뜯어내다가 왜 외국인 근로자 부모까지 쳐 발라줘야 되는지 좀 보고 있으면 열받습니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확히 그것이 제가 뭐 모르고 하신 소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들이 폭발할 것이다, 폭증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례 몇 개만 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구 시가 4억 원대 연립빌라에 살고 있는 김모 씨 64세입니다. 부부. 낡은 빌라와 5년 된 중형차가 유일한 재산인데 소득 부부 합산 290만 원, 연간 3,480만 원. 연금이 전부입니다. 근데 회사원 아들이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건보료 18만 7천 원씩 내라. 돌아버리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사례 한번 또 뭐 봐볼까요? 김 씨는 젊어서 성실하게 받는 연금 때문에 많은 건보료 부담을 지게 됐다며. 내가 젊어서 벌어놓은 내가 내 돈 넣어서 내 돈 국민연금 받는데 왜 국민연금 받는다고 건보료 내놓으라 가냐 이놈아. 이제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로 지금 그 기사를 잡은 것 같고요. 자, 충북에 사는 최모 씨 46세는 직장에 다닌 형의 피부양자였다가 복지부가 장애인이 아닌 30대 50대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면서 건보료를 내게 됐다. 이런 건 좀 내야 되는데. 이거 성인이잖아. 형한테 얹혀가면 안 되지.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은 아니지만 만성질환이 있고, 만성질환이 있다고 그러네요. 뭐, 나름 사연이 있는가 봅니다. 재산 모두 없는데, 재산이 없어요. 만성질환 때문에 취직도 안 되고 뭐 그랬는가 보죠. 재산 모두 없었는데 건보료 부과가 과하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자체의 저소득층 대상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건보료가 내려간 지역가입자 상당수도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부과체계를 바꿔면서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올 평균 2만 2천 원 줄어든다고 했고, 하지만 부산에 사는 한 가입자 61세 건보료가 5만 7,750원에서 4만 원으로 뭐 내려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사는 박모 씨 농어민 지원을 받아 작년 6월 27만 원 건보료를 내다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3만 원 60%가 올랐어요. 이놈의 정부는 이렇게 조금 오르면 불만을 안 터뜨리는데 한 10%씩 오르면 10% 이내로 오르면 사람이 대체로 불만을 안 터뜨려. 근데 한 번에 60%씩 올라. 욕 나오지 바로. 욕 안 나오겠어요, 당신 같으면요?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농어민 지원 여부를 가르는 소득 재산 기준을 강화해서입니다. 박 씨는 연소득 5,500만 원에서 5,100만 원으로 줄었고 농장 공시지가가 올랐을 뿐인데 건보료가 올랐다면서 불만을 토로했어요. 작년 대비 8.3% 전국 평균을 상승한 공시지가가 오는 25일 고지되는 11월까지 건보료 부과 반영되면서 주택 등 부동산에 있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어요. 비싼 집 고급차 가진 고액 연봉자는 재산이 안 매기는 지역가입자만 봉. 이게 열받은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나 싶어요. 연봉이 막 1억씩 2억씩 되는데 그 사람이 집도 막 부동산도 엄청 비싸. 고급차야. 근데 이 사람은 소득만 부과해. 그러고 무직이야, 무직. 그런 사람한테는 자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왕창 부과해. 이게 자산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좀 황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자산이 있는데 거기서 임대소득이 발생이 돼. 그래서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한테는 야, 임대소득세도 좀 내고, 야, 네가 돈 좀 많이 버니까 좀 건강보험료도 좀 더 내주라. 이런 취지면 괜찮겠는데 이게 어떻게 내 엉덩이에 깔고 있어. 근데 서울 가면은 이게 그렇잖아요. 강주에 있으면 나이 드신 분이 퇴직하신 분이 5억짜리 집을 내 엉덩이에 깔고 있어.
아니, 소득은 별로 없어. 내 분단위에 살고 있는 사람은 1억이나 2억짜리 집에 엉덩이에 깔고 있어. 소득은 별로 없어. 그죠? 서울에 사는 집 20억짜리에 살고 있어. 엉덩이에 깔고 있어. 소득은 없어. 세금은 왕창 내. 세금만 내? 건보료도 왕창 내. 돌아버리겠죠. 그래서 제 많은 유튜버 중에서도 그 하시는 방법 중에 그거예요. 서울에 계신 그 20억짜리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월세 나오는 건물 2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내 엉덩이 깔고 있고 세금만 왕창 재산세 왕창 내고 종부세 왕창 내고 건보료 왕창 내고 파산이야. 손가락 쪽쪽 봐라. 그러면 그렇게 있으면서 욕하지 마시고 그것은 돈 잘 벌고 그 전문직 그다음에 대기업 다니는 그 30, 40대, 50대 분들한테 넘겨주고 매매해서 넘겨주고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신다? 그렇죠. 빌라라 원룸형 건물을 사시거나 그거 사셔서 월세 받고 당신은 어디 가서 사시라? 그렇지. 경기도 내려가면 그 3억짜리 있잖아요. 3억짜리. 이게 20억 집 팔고 20억, 25억 이 아파트 한 채 팔아서 원룸형 건물 사고 아니면 그 원룸형 건물에 최상층에 자신이 들어가서 사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거꾸로 건물주가 본인이 그 평수 적은 데로 들어가요. 17평이나 내 엉덩이에다 돈을 많이 깔 필요는 없죠. 예, 그렇게 해서 아니면 또 경기도로 한 3억짜리로 이사 가시든지 그리고 지하철 타고 가셔서 월세 꼬박꼬박 받으시고 뭐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부의 건보료 역주행 재산에 매기는 건보료 낮춘다니 비중만 더 높여.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욕 바가지로 나온 것 같아요. 욕 안 할 사람들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빠져나가야 된다. 제가 대안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분양가 누리니 재건축 유상 옵션 눈덩이. 이것은 뭐 뻔한 거죠. 지금 강주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보료 아니고 옵션이 뭐가 있냐? 뭐 리엘 신반포 옵션만 7,400만 원. 옵션만 막 1억씩 때리겠죠. 3년 전 DH 아너이즈 3배, 레미안 라클래시 5,500만 원, 빌트인 기본 옵션 유상. 봐보면은 이제 뭐 기존으로 해줬던 거 안 했던 거라고 섞었더라고요. 이번에 봐보니까 무등산 자이 같은 경우도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이도 옵션을 왕창 섞었죠. 옵션 왕창 섞어서 한 3천만 원 넘게 되어졌더라고요. 근데 서울은 그렇죠. 한 7천, 8천, 1억도 될 것 같아요. 옵션 비용을 왕창 늘려버렸습니다. 서초 잠원 루엘 심판보 센트럴은 옵션비가 7,400만 원, 분양가는 한 14억에서 17억 가까이 되어졌고요. 강남 역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옵션비가 5,800이고 분양가가 15억에서 한 16억 5천까지. 강남 삼성 레미안 아칼레스는 옵션비가 5,500이고 15억 5천에서 16억 6천 이 사이에 분양했고요. 송파 거여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은 옵션비가 7천, 분양가가 8억 3,500에서 8억 7천, 아니, 9억이 다 되네요. DH 아너힐스는 옵션비가 한 3천 좀 못 되고요. 분양가가 14억 5천, 14억 한 7천 사이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AI 첨단 시스템 경쟁 달아오르고요. 자꾸 뭐 분양가 오르겠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뭐 최신식 아파트, 최신식 주거 이런 거 원하죠. 우리도 최신식 스마트폰 원하잖아요. 최신식 차량 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죠? 신상품이기만 하면 묻지마 이렇게 매수가 있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수요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묻지마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 뭐 새 차 나오면 무조건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새 핸드폰 나오면 핸드폰 그냥 버리고 무조건 사요. 새 옷 나오면 또 무조건 사시는 분들. 돈이 남아 돌아서 사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새 상품이기만 해서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봐보시면 어떠신 분들은 그 중고를 이렇게 엄청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중고로만 이렇게 알뜰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주택은 제가 중고로 많이 살아봤는데 이게 전세 들어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중고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제품들은 다 이렇게 그 신상품만 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모델이 좀 진한 신상품을 저는 사긴 한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무조건 신상으로 사는 새 제품. 남이 쓰던 걸 참 좀 못 쓰겠다라는 그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남이 쓰던 거 쓰다가 그 에라 떨어지고 나면 그냥 성질이 나요. 이게 신상품을 사다가 내가 새 제품을 사서 에라가 떨어지면 가서 AS를 해달라고 해요. 그때 후상품을 중고를 샀다가 AS가 뭐 에라가 떨어지면 내가 저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나? 괜히 열받기도 하고 이걸 또 중고 사가지고 또 유상호 뭐 수리를 받고 하면 괜히 막 짜증이 나. 근데 이제 신상품을 사면 뭐 한 1년이나 2년 뭐 경우에 따라 3년까지 제품에 따라 다르긴 한데 무상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것이 새 제품에 대한 만족도, 그 비닐 커버 벗기는 맛,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신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그 열광적인 선호, 뭐 이런 것이 다들 어디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택지 상한제 시행에 재건축 환수제는 무력화돼 버렸다. 정부 눈여기 규제에 부작용 많고 상한제로 환수이익 급감하겠고요. 공공용도 활용 힘들어지고요. 청약 당첨자만 로또 만들어 버렸다. 이런 것을 왜 만드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뜨거워진 인천 경매시장 수도권 비규제 풍선 효과 뭐 이렇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강북 대표 단지 나야나 자존심 경쟁 중대형 아파트가 20억 초입기 돼 있다고 그러네요. 경희궁 자이 2단지가 102제곱미터인데 19억 4천만 원, 20억 원 이상 되어지고 있고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현동인데요. 8호제곱미터 16억 5천 되어져 있고요. 거래 가격이 산촌 그랑자이 대흥동 8호제곱미터 16억 원 되어졌고요. 분양권입니다. 이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 8호제곱미터 15억 9천, 레미안 마포 레미안 리버블 8호제곱미터 15억 7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14억 원 분양권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집값 내년부터 본격 조정받을 것이다. 심교영 건국대 부동산학교 교수가 말씀하시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여전히 그냥 오를 것 같아요. 공급부 쪽으로. 이제 세석은 각각 틀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자신이 있는데 서울 아파트값. 이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하신 말씀 비꼬는 거죠. 경제신문에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비꼬는 게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니까 계속 비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부동산은 자신인데 서울 아파트값만 계속 더 올랐다. 이게 제목 잡혔고요. 한국감정원 주간시세, 양천, 강남구 전세값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뭐 택지 보상비가 많다. 적정성 검토 79%의 부적합하다. 한국감정원은 의뢰 7년 전 160사건 분석했는데 상기 신도시 감정가 논란 커질 듯. 시민단체들은 보상 어차피 세금이니까 국가 세금이니까 많다고 모여서 뭐라고 속된 말로 제가 좀 그렇게 말할게요. 지랄지랄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수용당하는 지주분들은 또 속된 말로 왜 내 개인 재산 뺏어가냐 지랄지랄하고 데모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시끌시끌 할 거예요. 원래 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 전국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